야, 이 정도 해줬으면 됐잖아. 뭘 더 해야 해? 어머니, 다들 친손주 도래는 1,000만 원씩 주던데요? 반지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팔찌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어머니, 그래도 다른 할머니들은 정말 많이 주시던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시아버지 칠수는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돌잔치는 호텔에서 이렇게 크게 하고 싶어 하면서 내가 바보냐?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인색하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인색하다고? 좋아. 그럼 다 가져가. 반지도, 팔찌도, 축의금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권지영입니다. 남편과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남편이 칠순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들 결혼 직전에 남편이 큰 병으로 쓰러져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칠순을 맞은 게 너무 감사해서 딸과 함께 잔치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 부부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 요즘 칠순 잔치를 누가 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0세 시대인데 칠순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팔순도 있는데. 엄마, 와이프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은 다들 안 하던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랑 전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한다는데. 나 임신 중이라 돈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아, 그때 깨달았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돈이 아까운 거였구나. 그때부터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칠순 잔치는 취소됐고 대신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했는데 며느리가 또 조산 위험이 있다면서 어머니, 저 안정을 취해야 해서 멀리 못 가요. 그럼 가까운 곳이라도. 아니에요. 의사가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결국 여행도 취소되고 간단한 가족 식사로 칠순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원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드는데? 500만 원 정도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내주시던데. 아,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 칠순 여행 취소해서 아낀 돈이 딱 그 정도였거든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위해서 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임신 축하금은 안 주시나요? 임신 축하금? 네, 보통 시어머니들이 주시던데. 저희 친정에서도 축하금 주셨거든요. 정말 당황했어요. 딸들 임신했을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임신 축하금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당당히 요구하니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얼마나 주면 되지? 보통 100만 원 정도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또 줬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기가 100일이 넘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돌잔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기 돌잔치 준비해야 해요. 그래. 간단하게 가족끼리 하자.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죠. 회사 동료들도 불러야 하고, 회사 동료들. 넌 퇴사했잖아. 퇴사했어도 연락하고 지내잖아요. 그 사람들도 불러야 해요. 아들이 만류했어요. 여보,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지 않아? 가족끼리 조용히.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는 왜 그래? 우리 아이 첫 돌잔치인데 평생에 한 번이잖아. 그래도 너무 크게 하면. 다른 엄마들은 다 크게 해주던데. 나만 이런 대우 받아야 해. 아들이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우는데 어떻게 말려요? 알았어. 그럼 적당히 하자. 적당히가 뭐야. 제대로 해야지. 며느리가 호텔 대관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결혼식 수준으로 하려는 거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어때요? 1인당 7만 원이에요. 7만 원? 너무 비싸지 않아? 아니에요. 요즘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다른 데는 더 비싸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아버지 칠수는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손주 돌잔치는 호텔에서 7만 원씩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얘야,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아? 가족들만. 어머니, 제발요. 우리 아이 첫 돌잔치인데 이것도 못 해줘요? 또 울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도 눈치를 보면서 엄마, 한 번만 며느리가 원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돌잔치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돌 선물은 뭘 준비하셨어요? 돌 선물. 네, 돌반지랑 돌팔찌요. 보통 할머니가 주시는 거잖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요구해서 당황했어요. 요즘은 얼마 정도 하지? 금으로 하면 반지가 한 50만 원, 팔찌가 80만 원 정도요? 너무 비쌌지만 첫 손주 돌이기도 하니 사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축의금도. 축의금도 따로 있어? 당연히 있죠. 얼마 정도 주실 생각이세요? 얼마나 줘야 하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100만 원은 기본으로 주시던데요. 또 100만 원이에요. 반지 80만 원, 팔찌 50만 원, 축의금 100만 원. 벌써 23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돌잔치 당일이 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인당 7만 원짜리 식사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초대받은 사람 절반도 안 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가슴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손주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나 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사회자였어요. 돌잔치 중간에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아기의 첫 통장을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축하금을 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사회자가 저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할머니, 첫 번째로 축하금 부탁드려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5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5만 원이요? 아까 모르는 아저씨도 5만 원 주셨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다니. 할머니가 이 정도밖에 안 주시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국 20만 원까지 냈어요. 너무 창피해서 복도로 나왔는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 며느리 진짜 별로야. 맨날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만 하더라. 맞아. 우리 동네에서 소문났어. 산후조리원비도 시어머니가 다 냈다며. 돌잔치도 너무 과하게 하네. 7만 원씩 받으면서 할머니한테는 또 따로 돈 받고. 제가 들으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며느리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따라갔더니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좀 서운해요. 뭐가? 다들 친손주 돌에는 1,000만 원씩 주던데요. 어머니는 반지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팔찌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반지 50만 원, 팔찌 80만 원, 축의금까지 해서 230만 원을 줬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그게 뭔 소리야? 진짜예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1,000만 원 주셨다고 하던데요. 어머니는 너무.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정도 해줬으면 됐잖아.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어머니, 그래도 다른 할머니들은 정말 많이 주시던데요. 다른 할머니는 뭔 상관이야? 난 다른 할머니가 아니야.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주 돌잔치인데. 그때 정말 참았던 게 다 터졌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시아버지 칠수는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어머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지금이라고? 돌잔치는 호텔에서 이렇게 크게 하고 싶어 하면서 당연하죠. 손주 돌잔치와 칠순이 같나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 달라. 그럼 내 남편은 뭐야? 칠수는 의미 없고 돌잔치만 의미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야, 내가 바보야? 내가 오구냐?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에 임신 축하금 100만 원, 반지 50만 원, 팔찌 80만 원, 축의금 100만 원까지 해서 벌써 830만 원을 줬는데 며느리가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다 하고 있는 줄 몰랐나 봐요. 어머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계산하면 뭐? 내 돈인데 당연히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인색하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인색하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좋아. 인색하다고? 그럼 다 가져가. 손목에서 팔찌를 빼서 며느리 앞에 던졌어요. 이것도 가져가고 축의금도 다 가져가. 손가락에서 반지도 빼서 던지고 봉투에서 돈까지 꺼내서 탁자에 던졌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해서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뭐해. 인색한 할머니가 돈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급하게 달려왔고요. 엄마, 왜 이래? 사람들이 다 보잖아. 봐도 상관없어. 너흰 이제 끝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따라 나왔고요. 집에 와서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바보였어. 그래도 손주인데. 손주가 뭐 어때서? 손주라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 퍼줘야 해? 남편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속으로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아들이 혼자 왔어요. 엄마, 와이프가 많이 상처받았대. 상처.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아니? 그래도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잖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내가 심하게? 너 네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칠순 잔치 반대했던 것부터 돌잔치까지 모든 과정을요.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줬는지 알아? 계산해봐. 아들이 듣더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 그럼 시어머니 입장은 생각 안 해도 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네 와이프 편이구나. 좋아. 알겠어. 아들이 당황해서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됐어. 내가 이상한 거니? 딱 봐도 네 와이프가 이상한 거지? 너도 정신 차려. 이제 너희한텐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어.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들 집에 연락도 안 했어요. 아들이 가끔 전화했지만 짧게 끊었고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아들이 또 왔는데 엄마, 와이프가 둘째 가졌어. 그래. 축하해. 그리고 육아 도움이 좀 필요해서. 도움. 응. 첫째 때문에 와이프가 힘들어해.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또 도움 달라고 오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 바쁘다. 엄마가 뭐가 바빠? 내 일이 바빠.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그래도 손주들인데. 손주고 뭐고 난 모르겠어. 너희가 알아서 키워.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면 왜 둘째를 가져? 첫째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엄마! 뭐 엄마야. 나도 힘들어. 왜 네 와이프만 힘들고 나는 안 힘들 거라 생각해? 아들이 완전히 당황해서 엄마가 왜 힘들어? 내가 왜 힘들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뭐 해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 보고. 나도 사람이야. 그래도 손주들이잖아. 야, 손주라고 해서 할머니가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법 있어? 너희 부모가 해야지. 결국 아들은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몇 달 후 둘째 출산했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병원에도 안 갔습니다. 출산 축하금도 안 줬고 산후조리원비도 당연히 안 줬죠. 며느리가 직접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둘째 낳았어요. 그래, 수고했다. 어머니, 병원에 안 오실 거예요? 응, 바빠서 못 가겠어. 그럼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 뭐? 또 돈 달라고? 내가 왜? 어머니, 첫째 때는 도와주셨잖아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안 도와주고 싶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힘들어요. 첫째도 돌봐야 하고. 그럼 왜 둘째를 가졌어? 미리 생각했어야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네가 한 행동은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됐다. 끊어라. 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도 며느리가 몇 번 더 전화했는데 다 짧게 끊었어요. 어머니, 정말 섭섭해요. 바쁘다. 끊어. 뚝. 어머니, 다른 할머니들은 다 도와주시던데. 어쩌라고? 뚝. 아들도 몇 번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 그럼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엄마도 좀 도와주면 안 돼. 헛소리 하고 있어. 끊어.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손주들 때문에 쓸 돈으로 여행이나 다녀볼까? 여행? 응, 어차피 그 돈 손주들한테 쓸 일도 없으니까 우리가 쓰자.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손주들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야. 어디로 갈까? 유럽 여행 어때? 오스트리아, 체코 쪽으로. 오, 좋네.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비위 안 맞추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유럽 여행도 다녀왔고 제주도도 몇 번 갔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호텔에도 머물고. 여보,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네. 그러게,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같이 왔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네.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사과하러 왔어. 사과. 응,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애엄마도 반성하고 있어. 며느리가 고개 숙이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그래? 네.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 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알았구나. 아들이 이어서 엄마,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예전처럼? 응, 가족이잖아. 손주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했어요. 사실 손주들이 그립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아, 이미 기차는 떠났어. 엄마, 무슨 말이야? 내 말은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야.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해.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생각은 없어. 엄마, 그럼 손주들은 어떻게? 손주들, 뭘 어떻게? 너희가 키우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키우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뭘 기회를 줘? 이미 기회는 많이 줬었어. 너는 그때마다 뭘 했어? 어머니. 됐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고. 아들이 애원하듯이 엄마,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나도 내 행복이 소중해. 그럼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하면 어떡해? 보고 싶으면 너희가 데리고 와. 하지만 내게 뭘 해달라고 하지는 마.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그럼 앞으로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맞아.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돈도 안 주시고. 당연하지. 내 돈인데 왜 줘야 해? 아들이 체념한 듯이 말했어요. 알겠어, 엄마. 엄마 마음 이해해. 이해한다면 다행이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해줬어요. 아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응? 나이 들어서 돈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엄마. 정말이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거고,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어머니, 그래도. 됐어. 이제 그만 가. 할 얘기는 다 했어. 결국 아들 부부가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예전처럼 뭘 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후회 안 해. 뭘? 손주들 못 보는 거 말이야. 사실 가끔은 손주들이 그리워요. 특히 첫째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 전혀. 정말. 응. 정말이야. 이렇게 사니까 훨씬 좋아. 정말 그래요. 스트레스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니까 너무 편해요. 지난주에는 일본 여행도 다녀왔어요. 벚꽃 구경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온천도 즐기고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다음에는 어디 갈까? 이번에는 국내로 할까? 경주 쪽으로. 좋아. 한옥 체험도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획 세우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지영아, 손주들 안 봐줘도 괜찮아. 괜찮아. 내 인생이 더 소중해.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 텐데. 힘들면 왜 둘째까지 낳았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해 못 하더니 요즘에는 부러워해요. 너 정말 용감하다. 나도 그럴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 용기가 아니야. 그냥 내 행복을 선택한 거야. 정말 그래요. 이제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살아요. 며칠 전에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첫째를 데리고 장 보고 있었어요. 첫째가 많이 컸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안녕. 첫째가 저를 쳐다보더니 할머니. 응, 할머니야.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건강하게 잘 키워.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마음 안 아파? 아니야, 이제 정말 안 아파. 처음에는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맞다는 걸요. 며느리는 며느리 인생이 있고 저는 저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이게 진짜 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인생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내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